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 국가가 맞죠. 이 말은 총체로서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공직자들, 대법원장, 또 법관들, 국회의원들, 이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 국민의 일꾼들, 그리고 일꾼 가운데에서도 법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법 로봇이다, 이런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국민의 일꾼들은 국민의 리더도 아니고 또 앞장서서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도 아닌 겁니다.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꾼이다,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꾼들은 자신의 근무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인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의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정해놓은 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들, 이 법 로봇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주어진 권한이 결국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표시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근무한 일체의 작성물, 생성물, 이것을 모두 정부의 보존 절차에 넘겨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작성한 문건, 전자정보, 이런 것들은 일체에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설령 물자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러한 일꾼들을 잘 지도하고 계도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공무원들은 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근무 수칙,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아무것도 국민에게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상의 비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에게 알리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상 비밀은 그러면 일꾼들이 주인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자기들만의 내부 유통사항인가? 그것이 그럴 리가 없죠. 이 공무사항의 비밀 역시 일꾼인 공무원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공무사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국가 보존 절차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는 즉시 언제라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항시 대기 중으로 두는 것, 그것이 공무상의 비밀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공무원에는 그 급수가 있죠. 가령 1급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1급 공무원은 2급 공무원보다 그 급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혹시 이 급수가 높은 사람들을 고위공직자 이러면서 국민들도 그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급이 있을 때 1급보다 뒤에 있다고 하려면은 나에게도 몇 급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인인 국민들은 그러한 급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과의 상하관계를 좀 따져보고 싶어도 우리는 급수가 없고 그들은 급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영역이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1급이든 10급이든 그냥 우리의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급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들, 급수가 붙어 있는 자들끼리는 상하 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일꾼들 사이의 상하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꾼인 문재인 씨가 선동꾼들을 풀어서 훌륭하신 문재인 영도자님 이렇게 노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 그들 일꾼들에게 있어서 주인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재인 씨 명을 재촉하는 일이 된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집단주의이고 그리고 공산당 일당 체제라고 하는 중국에서조차도 시진핑 영도자님이라는 노래를 인민 대중 앞에서 부르는 것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인민 대중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죠. 확실히 인민공화국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수령님 혹은 영도자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21세기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21세기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정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또는 중국, 다른 나라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집단 사회주의 국가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간의 뉴스를 좀 찾아보면 중국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금지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에게 유튜브도 금지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공산당에 따르지 않는 인민들은 CCTV로 얼굴 인식 추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자 우한, 한자로 무한이라고 쓰는 이곳에서 밖으로 나오는 길을 흙을 쌓아서 막아버렸다. 도시를 통째로 폐쇄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상황이 나빠지니까 집집마다 외부 출입을 금지해서 사람들을 집안에 가둬버리기까지 했죠. 또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 정부를 비판한 기자가 사라졌다. 어딘가로 끌려가서 사라졌다. 중국 정부를 비판한 유튜버가 마찬가지로 어딘가로 끌려가서 사라졌다. 우한 폐렴을 이것을 취시하고 덮어두었어야 하는데 외부에 발각되게 해버린 의사가 바로 그 우한 폐렴에 감염이 되었고 치료도 못 받고 갇혀 있다가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이미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무리 집단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진핑이 인민을 속이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중국은 시진핑 공화국이 아니고 중국 인민들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21세기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것이 확실히 이 시대에는 살아있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국도 21세기에는 개인 우상화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인민에게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사실 시진핑은 중국 인민에게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필요하면 뉴스도 편집하고 역사도 편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학술 논문 같은 것도 삭제해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학술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2020년 1월에 벌써 여러 곳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 실수로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된 중국의 생물 무기일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 리서치 센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문, 자연 발생인가, 조작된 사건인가 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군사정보요원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의 비밀 생물 무기 프로그램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미국의 탐 커튼 상원의원이 중국 우한 소재, 중국 정부 산하의 연구소 및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우리가 이것을 뉴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우한 폐렴 사태의 아마 상당히 초기 이른 시기에 중국 내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중국의 의학 박사 우샤오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의 사장 쉬보, 이런 사람들이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6일 글로벌 학술 사이트인 리서치 게이트라는 곳에 중국 학자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은 두 곳으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하고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 이렇게 두 곳이다 하면서 아무래도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것은 중국 정부와 좀 관련성이 더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논문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도되었던 뉴스와는 다른, 그 뉴스가 이야기한 그 원인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루머다, 중국을 비난하려는 음모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결국은 과학 논문이 다시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중국 화난 수산시장에서 박쥐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됐다. 처음에는 박쥐라든지 야생동물 이런 것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결국 이러한 논문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 중국이다 보니까 역시 이번 논문이 나오고 나서 중국이 뭔가 했나 보다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현재 이 논문을 발표한 샤오보타오 교수,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논문이 리서치게이트라는 학술 사이트에서 지워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때가 2월 6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20년 2월 7일 중국 화난 공업대학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멸종 위기종인 천산갑이라는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죠. 결국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시장의 야생동물에서 전파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 한국 측의 태도인 것이죠. 문재인 씨의 환경부, 그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사의 입을 빌어서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 야생동물인 천산갑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우한 폐렴이 전파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이 바이러스 이름 혹은 병명 그것조차도 국민이 부르는 것을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을 통제당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중국 폐렴 또 우한 폐렴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 중국이나 우한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중국 측의 입장이 아주 다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것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니까 그것을 또 바꿔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다 떼어버리고 코로나19 이렇게 쓰라 해서 지금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시진핑하고 문재인 씨하고는 이렇게 일심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문재인 씨의 그 환경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중국하고 똑같이 실험실이 아니다. 시장의 야생동물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됐다. 결국은 이런 주장을 한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결국 밝혀낼 테니까. 문재인 씨 측은 어떻든 이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진핑하고 문재인 씨의 공통점이 영도자 정치를 하고 있다. 이 21세기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21세기가 허용하지 않는 이 영도자 정치를 하는 바람에 시진핑도 이제는 휘청대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폐쇄 국가인 중국에서 이제는 용기 있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인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틀렸다. 시진핑이 인민들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보도와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에서 인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고 이런 추세를 보건대 시진핑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당 독재, 1인 독재, 이 시진핑 체제에서 이번에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던 바로 그 점이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되자 수백만이 우한을 빠져나갔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보를 먼저 취득한 관리들, 공산당원들, 돈 많은 자들, 이들이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도주해 버린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시진핑이 돌아와라 하는 귀환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시진핑 정부, 중국 정부가 무능한 정부다 하는 것이 온 천지에 알려져 버린 겁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각인이 된 것이죠. 시진핑은 현재의 시진핑 체제는 인민과 세계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통계를 왜곡해서 이번에 확진자 수, 사망자 수까지 숨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한폐렴의 발생 그 자체를 그것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그때까지 숨겼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그들이 길러낸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중국을 골칫거리로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생산하는 나라로서 그래도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한폐렴 사건 하나로 그것도 겨우 한 달 만에 중국 자체에서 필요한 그런 물자조차 공급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 버린 겁니다. 사태 수습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 대책 마련도 못하고 최근에는 사유재산 징발까지 하면서 인민들만 끝없이 닥달하고 있는 그런 중국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중국은 거대한 인구에 의존해서 인민을 통제하고 쥐어짜서 지금껏 근근히 버텨온 그런 보잘것없는 국가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면 인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초강수의 통제를 했죠. 그런데 그런 통제조차 먹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세계가 다 본 겁니다. 중국, 중화권이라고 하는 이들이 형편없는 삼류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죠. 중국 파워는 이제 금이 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시진핑이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다시 조각조각 나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씨는 시진핑을 받들고 중국을 뒤따른다 하는 평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추미애 씨도 열렬한 중국 광팬이라고 하죠. 이러한 문재인 씨가 바로 시진핑처럼 21세기가 용납하지 않는 영도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중국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러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하겠죠. 문재인 씨가 얼마나 이 영도자병이 심한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는 전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전주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것은 잘했다. 내가 박수를 쳐주겠다. 이것이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또 선동꾼이나 선동 언론들이 나서서 보도를 해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면 그러면 그 박수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임대료를 낮출 것인가?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왜 임대료를 낮췄을까? 이것은 그냥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가격기구가 그러한 기능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가 안 되니까 값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그렇게 내려라 이렇게 문재인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전국이 다 임대가 안 돼서 사무실이나 상가나 이런 건물들이 계속 빈 채로 있어서 할 수 없이 임대료를 다 내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경제가 좋은 경제인 겁니까? 바보인 겁니까? 또 이 선동꾼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이번 우한 폐렴 문재인이 잘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긴 그렇습니다. 중국은 1666명이 사망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망자가 없다. 확진자는 29명이지만 이런 것이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중국 인구를 13억으로 잡고 우리 그냥 5천만으로 잡으면 인구가 한 26분의 1쯤 되죠. 그러면 중국의 사망자 수를 26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나오는 것이다. 비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이 한 64명 그렇게 나올 뻔했는데 0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래놓고서 문재인 잘했다. 이러면 IQ 40 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구나 누렁이도 하지 않는 셈법이다 하는 것이죠. 중국과 우리는 세기를 달리하는 그런 수준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이다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그 집단체제 또 독재체제 이런 상태로 그 100년 동안 우리가 70년 넘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러한 집단체제 속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단일한 국가, 단일한 정부가 중단 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국가인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면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을 맞이해서 훌륭하게 응전을 해온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또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보충하고
보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또 우리의 성실한 일꾼인 공무원 집단이 이 나라를 지키는 그 시스템을 유지, 계승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는 다르게 이 정도의 피해에 그친 것은 다름 아닌 공무원과 의료인들이 잘해줘서 그런 것이다.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아주 죽지는 않아서 이 문재인 씨 집단이 이것을 계속 헤집어 놓고 다니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이 살아있어서 이 정도는 지켜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영도자 체제로서는 정말 중국골 났을 겁니다. 컨트롤타워 청와대가 하겠다고 설치고 다닐 때 청와대 빠져라 했던 의료인들 없었으면, 그런 언론 보도 없었으면 정말 중국골 났겠죠. 문재인 씨의 영도자 체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정보를 통제하고 선동권을 풀어서 국민을 세뇌하고 통계 조작하고,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에서 이런 반민주주의 세력 이렇게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축출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국민이, 공무원이, 또 정치인이, 언론이 축출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지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도 처리 못하는 시진핑 정부,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기는커녕 당사자가 오히려 이것을 점점 악화시키고 일을 벌이고 다니는 문재인 씨. 이들이 바로 21세기의 그 시대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영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라져야 할 그런 구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